430회 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수산물하고 수산업과 관계되는 법령에 대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수산 이론 있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이론에 설명을 했지만 이번에도 이제 이론을 설명할 겁니다. 이론을 설명하는데 물론 지금 저 노량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강의를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시간 날 때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 3월 지나면 4월부터는 바빠지거든요. 1차 기출 예수사하고 요거 지금 80선하고 두 개를 같이 나갑니다. 2차하고. 물론 이거는 거의 뭐 절편이 돼 있어가지고 개정할 때까지는 없고 이거를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2차 서술형 적중해상 문제 80선입니다. 이거 같이 나가면서 자 이거 지금 그 1차 이론서를 지금 거의 96%까지 했는데 다시 지금 오타 잡고 편제를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의 자료에 이제 들어갑니다. 물론 이 강의 자료를 들어가기 전에 수산 일반 쪽이 지금 많이 올려놨거든요. 자 이게 이론서 양식업 질병 이걸 겁니다. 김양식 각포자 이런 거. 김양식 각포자 뭐 이런 거 지금 저 네이버 찾아가지고 올리고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김용식 책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찾다가 좀 이해가 안 되면 네이버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 교수 책을 가지고 김용희 책, 이경희 교수 책부터 해가지고 그 구인공주부터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8장의 수산 일반의 양식업입니다. 근데 양식업이란 이리식으로 기르는 업을 말한다.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답이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3번에 양식이란 기르는 거거든요. 산란기에 3번 어미보거나 바다의 수중량을 방류하는 것은 바다에 길러가지고 길러가지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란기 어미보거나 바다의 수중량을 방류하는 것은 양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산 보호 정책이다. 앞으로 해수부에서 2030 정책이 이렇게 많이 되겠죠. 종무란 농수산물 수산생물의 번식, 생육에 근원이 되는 것을 말하고 수산생물에는 이식, 방류, 양식하는 것을 종무라 합니다. 그래서 종포의 먹이 생물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크로렐라, 로이터, 알데미아 그리고 케토셀로스 이런 건 이제 먹이 생물이 들어왔거든요. 먹이 생물은 생물학적 요인이죠.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참 우리가 지금 그 전공자 아닌 사람한테 이런 용어에 그냥 답답해집니다. 양식 방법을 보면요. 완전 양식과 불완전 양식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양식장의 선정에는 물과 수온 그리고 염분, 종모의 확보, 고통 편리, 양식 방법, 양어지, 치어로부터 시공에 적합한 거기까지 키우는 못 이런 거 방법 또는 위치 선택 이런 게 선정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류의 양식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루 동물이나 부착 동물에 이용하는 양식 방법이 있고요. 해줄에 활용하는 양식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어류의 양식 방법은 지수식, 가두리식, 유수식, 순환여가식에 있습니다. 가두리식은 보면 바다에 우리 보면은 어촌 바다에 이렇게 구획을 했죠. 구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타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지금 이렇게 잡아내고 하는 게 있죠. 그게 가두리식입니다. 페루 동물 같은 거는 소화식입니다. 보통 해주로 같은 뜬발, 밧줄, 말목식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어지가 있고 뭐 양어지에는 지수식이 있고 고여 있는 물이죠. 근데 김용희도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이 지수식 안에 순환여가식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수식 양어장에는 하루 용존 산수량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새벽 4시, 5시다. 오전 4시, 5시다. 이때 물을 이렇게 고여있는 물을 돌려줘야 됩니다. 뱀장어에 보면은 순환여가식에도 역시 그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김용희가 답을 달아놨는데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식 고여있고 유수식은 흐르는 물이죠. 채방식, 건물 차단식, 건물 가두리식이 있습니다. 자, 양식 소화시설은 굴미역 등을 쓰는데요. 굴미역 다시마 양식에 씁니다. 페루 같은 것도 쓰죠. 페루 양식에도. 간이 소화식.
뗏목 소화식. 뗏목 소화식은 일정한 시설의 해면에 띄어 여기에 소화연을 매달는 방법. 이해는 좀 읽으면 가십니까? 저는 가던데. 밧줄 소화식, 뜸발식, 미역, 김 등을 양성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인데, 김의 경우에는 밧줄로 테두리를 만들고 그곳에 이것을 부자로 수면에 띄우고 부자에서 닷을 연결하여 계로하는 시설을 뜸발식이라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촌에 가가지고 양식하는데 한 번씩 봐야 이게 어떤 용어다 이런 거 하고 이론이 갈 건데, 어촌 아닌 사람 아닌 분들은 머리가 조금 그런데 하도 이제 이렇게 그 신문지상 같은 데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걸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순환여가식이 이제 뱀장어에서 하고 있거든요. 신선한 사육수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 소량의 물로 높은 밀도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고정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양식물을 정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침전지와 여가지가 있습니다.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암모니아 같은 거 빼내는 겁니다. 그 뱀장어 순환여가식에 가보니까요, 그 암모니아를 빼내는데 배출시키 가지고 필터로 배출시키 가지고 별도로 또 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수질이 오염이 안 되고 됩니다. 그래서 다 기출 문제입니다. 양식업의 양은 사료입니다. 사료를 이제 주는데 막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탄수화물, 단백질 등등이 중요합니다. 근데 단백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비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백질 함유량이 현저히 높아야 하는데, 이것이 육류의 사료는 단백질 함량이 20% 정도인데 양의 사료는 45% 전후가 대부분이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용이 고가랍니다.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제 어류에 대해서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서 이용하는 능력이 좀 낮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백질이 포인트죠. 그런 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양의 사료의 특징은 어류는 배는 동물이므로 육상동물과 다른 영양이 필요하고 사료를 주는 방법도 다릅니다. 수온에 따라서, 그래서 수온 아까좀 있죠. 온도에 따라서 어류들이 살고 죽고 문제가 생깁니다. 잡식성 어류는 잉어 아닙니까? 잉어, 붕어, 언어입니다. 잉어입니다. 이거 오타네요, 다시. 육식성은 무지개, 송어, 뱀장어, 방어입니다. 어류는 수중에서 무기이온을 흡수하여 항상 삼투압 저주를 무기이온을 흡수하기 때문에 수중에서 흡수함으로 항상 삼투압 조절이 필요합니다. 함으로가 돼야 되네요. 양의 사료는 특징을 가지고 양식 사료의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양의 사료에 옳지 않은 것은 필수 아미노산은 10가지, 20가지입니다. 24가지가 아닙니다. 양의 사료는 가축 사료보다 단백질 함량이 많다. 양의 사료는 뱀장어 사료보다 탄수화물, 틀리죠. 잉어 사료는, 이거 아까 이거 틀리죠. 잉어입니다. 잉어 사료는 뱀장어 사료보다 탄수화물이 단백질이 많는 거죠. 단백질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류는 필수 지방산의 중요한 공급원이다. 그래 이제 섭취와 소화 및 흡수입니다. 어류를 효과적으로 양식하기 위해서는 급이랑 급이 횟수, 그러니까 주는 거 있잖아요. 소화량에 따라 하루에 몇 번 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위가 발달돼서 많이 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유실이 돼가지고 물을 오염시키고 질병이 생기겠죠. 일단 양식에 들어가면 질병이란 말이 들어옵니다. 수화구 품질 관리는 질병이란 말보다 세균, 바이러스 이런 말을 씁니다. 저온성 세균, 중온성 세균, 고온성 세균이란 말을 쓰지만, 이쪽에는 양식을 하면은 이 수중의 물에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질병에 물로 가기 때문에 물에 대한 오염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정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런 말이 이제 이쪽에 관계되는 겁니다. 수산 일반은 질병이라는 개념을 쓰셔야 되고, 질병이란 시각을 봐야 되고, 수화구 품질 관리는 세균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균도 보면은 독소형 세균이 있고 감염형 세균이 있다. 그래서 독소형 세균 같으면은 보툴리스균 있는 기출 문제가 되었죠. 사료 허율과 사료 개수입니다. 맞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기간 내에 주어진 사료량에 대해서 그 기간 중 어류가 얼마나 정육했는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알맞게 고기를 사료를 줘가지고 경제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료 허율이고 사료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에 들어갈 이거죠. 그리고 경제성이냐 이렇게 합니다. 뭐 그래서 그 A는 3입니다. A가 보면은 이제 그 사로계 수는 이게죠. 사로 기간 중에 어류의 정육량 분의 같은 기간 사로 정육량인데 3입니다. 그러면 1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사로계수 값이 작을수록 경제적이죠. 3이니까 1보다 1을 기준을 잡으면 3이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3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사육기관 어류의 정육량, 1250kg 사료를 공급해 50kg 조피블럭 500kg로 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500에서 450을 빼면 450분의 1251이 되나요?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이랑과 급이법입니다. 1일 급이랑은 사육 미수가 있고 몇 마리, 평균 체중, 급이랑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각 영사의 소화의 비교. 단백질의 소화량. 단백질의 소화 흡수 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탄수화물은 적다고 했습니다. 지방도 좋습니다. 지방도 사로 지방의 함량은 7, 25 정도가 거의 변함없이 상당히 높아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탄수화물을 보다도 단백질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비싸기 때문에 비록 사료가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성과 관리전 수요량. 양성제도란 종으로부터 판매할 수 있는 크기까지 잘 양성하기 위해서 방향량과 급이를 적절하게 하고 깨끗한 수질 유지와 질병 방지, 이제 질병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의 제한 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키우고 났으면은 판매가 되어야죠. 수확입니다. 수확을 하도 종모를 지시켜 일정 기간 사육을 마치고 판매를 위해서 이동시키는 것 등이 수확 과정입니다. 수확이 아닌데 수확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에 맞게 수확물을 골라하는 것을 선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출하시키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절식이라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절식을 해가지고 목적이 뭡니까? 이식이동 전에 먹이를 주거나 주지 않는 것을 절식을 하는데 목적은 뻘냄새를 그러니까 바다니까 뻘냄새를 제거시키고 수확하는 내용물을 배설시켜서 이동 중에 물 같은 걸 오염하면 안 되겠죠. 오염돼 버리면은 이 물이 오염되면 물을 타고 질병이 번집니다. 그래서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맛인데 멋이네요. 이것도 맛이나 품질을 높여 좋은 상품으로 출하하는 것이고요. 생산 대상어 중에 대사균을 저하시켜서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강이란 수산생물의 적당한 시설에 일시적으로 산채로 보관하는 것을 추강이라고 출하지 2, 3일 동안 먹이를 안 주는 게 절식이라 합니다. 자, 필수 아미노산은 10가지가 있고 20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문제에서는 24가지를 했죠. 그래서 20종은 아르기닌이 연어 고등어에 있네요. 히스티디에 풍부한 음식 고등어에 있네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라신 연어에 있네요. 리신. 그리고 페닐알라닌은 새우에 있네요. 그리고 오징어 문어에 많은 건 타우린, 기출문제죠. 타우린 있네요. 트립토판, 문어, 오징어 혼합 낙지 조개에 있네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상 가공품을 하면 그 포시사항이 8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단백질, 콜레스테롤, 지방 같은 거. 그 외에는 회사에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비타민 A 같은 거는 임의적으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과 운송 중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루 수송은 무수 수송, 하루조 수송, 산소 봉입 수송, 하루선 수송, 그리고 동결 수송과 병장 수송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마이너스 40도 이하로 유지하여 수송하고 동결해 갖고요. 외라 바다요. 이란에 수역된 수산물은 단거리 운송은 쇠병을 덮어 운송합니다. 얼음을 살 깔아가죠.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질병을 보면은요, 사육서 중에 환경 변화, 이거 볼게요. 수산 질병의 환경수의 어자입니다. 오타를 계속 잡고 있으니까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동하는 배운 동물이기 때문에 어류의 체온과 모든 대사 과정이 환경수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질병의 발생과 같은 공동 운명체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산동물의 질병의 발생과 환경 등을 조사, 고려가 필요한데 질병의 발생은 사육수 어종의 환경 변화, 특히 수온, pH, 염분 농도, 유기물의 오염도 일치한 관계가 있고 이것이 어류의 질병이다. 어류의 질병의 원인은 물입니다. 물. 배농동물, 아가미의 수중의 노출 등인데 물입니다. 질병의 특징은 질병은 숙주와 기생주의 관계가 개자가 틀린데요. 균형을 상실하게 발생하지만 어류의 감염증은 최다 특징으로 볼 것은 숙주가 수중의 생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질병이 생기면은 이 숙주가 수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를 시킬 수도 없고 오염이 되고 나면은 돈이 바다의 오염을 정화시키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물, 수중생물의 질병이라 감염증을 유발시킨 병원체가 숙주에서 이탈하여 육상의 공기 중에 비하여 훨씬 더 수중에 생존하기 때문에 물을 통한 전능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나오면 전능성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도 됩니다. 진균성 질병은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질병은 5가지로 나눕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수중생물의 수중에서 서식하고 있는 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입니다. 매개로 하기 때문에 전염병 전파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염성의 질병이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질병에는 바이러스 질병, 세균성 질병, 기생충성 질병, 진균성 질병, 사로성 질병 이렇게 나눕니다. 저도 이거 보면은 그 질병들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질병에는 RNA 바이러스와 DNA 바이러스, 기타 바이러스 분류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RNA 대표적 질병에는 바이러스 출혈성 폐혈증, 전염성 조혈기 개사증, 불회염, 잉어의 분바이러스병, 넙치의 라버도 바이러스병, 그리고 새우의 투나 신드롬 바이러스. 그리고 DNA 대표적 질병에는 림포시스티스병, 지장병, 뱀장의 하이패스 바이러스, 넙치의 상피증, 생증. 이거 참 어려운 얘기야. 잉어의 폭스병. 여기는 이제 수생군병입니다. 진균성이니까 여기 이제 세균성, 진균성 찾아봐야겠죠. 이걸 이제 봐가지고 참,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희도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서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거든요. 저는, 김정희는 그때 포기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균성 질병 여섯 찾잖아요. 그죠? 진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곰팡이에 뚜렷한 해를 가지고 있고 무성적으로 번식하는 것을 특징이다. 수생군, 이게 이제 시험이 나왔잖아요. 수생군. 그죠? 어디 갔습니까? 수생군. 사로성 질병은 좀 더 고민하게. 진균성 질병은 수생군, 이커치오포누스병, 진균성 질병은 펜모군요. 그리고 나서 접박군요, 이커치오포누스증, 불안정 군요는 검은 아가미병, 호모 무척지 동물의 곰팡이로 라제니둠. 참 이게 이제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해보고, 세균성 질병은 에로모나스병 대표적 질병이다. 그러면은 어류양성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점, 이게 작년 문제일 겁니다. 집단이니까 주사법은 개별이죠. 개별. 약, 욕, 그리고 침지, 갱구, 투어법. 주사법은 집단 치료가 아니라 개별적 치료다. 백이 아니라 개별적 치료이므로 인건비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주요 양식업입니다. 유형동물의 양식. 일단 마치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